2025년 4월 8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 쪽에서 양시장 모두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역시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가 3,6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거를 연기금 쪽에서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 매수가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고는 있는데 오전 한때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했다가 장 막판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상승 후에 약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흐름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다가요. 10시 10분 기점으로 매도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시 20분을 기점으로 매도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면서 약세가 이어졌고 개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했지만 결국은 매도로 마감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금융투자가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가게 되면서 기관 쪽에서만 매수가 진행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오전 한때 236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위에 저항이었던 2392로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수급의 악재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2360포인트를 이탈을 했고요. 이제 어제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던 가격마저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2270포인트 부근까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갭상승 후에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661포인트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지지가 잡혔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결국은 670포인트 위로 올라가야지만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661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25포인트 부근까지 약세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분석을 하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죠. 기술주 확인을 해보게 되면 팔란티어를 포함을 한 소프트웨어는 상승을 한 반면에 혼조가 이어진 반면에 하드웨어 쪽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엔비디아와 엠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죠. 브로드컴이 상승을 하게 됐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 3%대 상승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반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소셜에서 지금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일본이 6월까지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일본 증시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국내 증시도 상승 후에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조선주가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HD 현대에서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밝혔고요. 각자가 보유한 함정 건조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을 해서 선박 건조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고 건조 비용과 납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하우와 역량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맥쿼리 증권에서는 이 트럼프 관세 체제에서 소비재 및 은행 등 내수업종보다는 반도체, 자동차, 방위, 조선 등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들어보게 되면 오늘 방산주 꽤 괜찮게 올라갔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대 주주 쪽이죠. 회장단이
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증 규모도 좀 줄였다라는 이슈 때문에 8%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LIG 넥스원드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조선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따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중공업 하면은 요 종목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종목이 많이 올라갔고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 제외하고는 저는 손이 안 간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주사는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 초반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윗골이 달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의료 AI, 의료기기 관련주도 역시 뭐 강보합 수준으로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디아나 셀바스 A, JLK, 뷰노는 의료 AI 산업의 공동 성장을 위해서 전략적 협의체를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는데 뭐 이 내용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상승한 후에 시장이 윗꼬리를 달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졌고요.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은요. 리게트 아이온큐가 미 국방부 산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주관 양자 컴퓨터 개발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제 미국이 상승을 하니까 이유를 그냥 찾아서 넣은 게 이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IBM이랑 휴레패커드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인맥 관련주 조기 대선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었던 모습인데 단기 급등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및 경고 이슈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물론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이한 부분은 이제 STO 관련주와 함께 AI 챗봇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큰증권은 STO 법제와 조기 대선 양당 주요 공약 포함 가능성 속에서 핑거와 헥토파이낸셜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주간의 AI 강국위원회에 참석을 한 클라우드웍스와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역시 뭐 상승 출발한 후에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관세 인상 및 가금류 수입 금지 검토 소식에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승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상승한 종목들 보게 되면 저는 자꾸 수산주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사조 오양이나 CJ 시푸드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한 거지 뭐 가금류 이슈로 상승한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지금 점유율 하락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1, 2월이죠. 1, 2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3, 4시장 점유율이 17.7이었어요. 근데 같은 기간에 5.5%포인트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작년 1, 2월은 23.2% 정도 됐을 겁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가 테슬라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위를 했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리비안이 LFP 탑재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비중이 좀 줄어들었고 아우디 판매 부진에 따른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방어를 잘한 게 SK온인데 현대차의 아이오닉 5, EV6, 그다음에 메르세데스 벤츠의 판매량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전기차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주 보게 되면 잘 안 보이는데 대웅제약이에요. 대웅제약.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차트를 좀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선주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세진중공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점을 다지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올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9,5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맵을 통해서 잠깐 종목들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SK 하이닉스 2.85%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주와 방산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이쪽이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빨간색 보시게 되면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쪽이었고요. 오늘 건설주도 의외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도체 건설 쪽에서도 보게 되면 큰 폭으로 성장한 거는 뭐 현대건설 하나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바이오 쪽이 오늘은 코스닥을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기술주는 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기술주 하면 반도체와 2차 전지겠죠. 그쪽이 약세였어요. 약세. 그래서 조정을 받는데 시총 상위 종목에는 역시 뭐 제약바이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한 거고요. 성광밴드, 태광, 그 다음에 디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데브시스터즈, 한글과 컴퓨터, 뭐 넥스틴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반도체 2차전지는 계속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이 계속 불안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종목까지 좀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 하락할 때 나스닥 선물이 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델리에서 속보가 나왔던 게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90일 동안 관세를 뭐 연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KBS에서도 속보로 떴나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X를 통해서 어 그런 일 없는데 가짜 뉴스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 급락에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미국의 변동폭이 8%대에 거의 육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폭이 너무 커서 어제는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오늘 뭐 장이 다시 한번 미국이 시작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미 선물이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보게 되면 내일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엔비디아든 뭐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잘 버티시고요. 내일 오전에 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보통은 뭐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서 매매 지속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